정혜성 위원장이 또 인터뷰를 했어요.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에 진출했다면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인터뷰죠. 사실은 논란이 될 만한 인터뷰인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제시마치 감독과 결렬된 이유 국내 거주 문제였다 라고 이제 정혜성 위원장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제시마치 감독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정혜성 위원장의 주장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클린스만 감독 당시 재택근무 문제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국내 거주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마씨가 미국의 식구들도 있고 영국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거주에 부담을 가졌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찰이 생긴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기에서 마찰이 생긴 것 같다 요 얘기는 뭐냐면 정혜성 위원장이 마지막 협상을 본인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혜성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정혜성 위원장은 목록만 만들어서 올리고 위쪽에서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서 협상하는 곳에서 거기서 협상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연봉 문제인지 뭐 이런 문제인지 이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혜성 위원장은 그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그런 재택근무에 대한 마찰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카사스 감독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계약이 카사스 감독이 이라크와 올해 10월까지 되어 있어서 위약금을 줘야 한다. 이 카사스 감독의 계약 기간이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10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 되어 있고 매년 연장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려오려면 위약금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약금이 4에서 5억 원 선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 이제 위약금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카사스를 2순위로 놓았다. 그리고 카사스도 제시마 씨와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이 점수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비대면으로 면접을 하잖아요. 비대면으로 면접을 할 때 각 감독에 대한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카사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시마 씨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 두 감독을 유력 후보로 놓았다. 뭐 이 감독의 점수가 높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뭐 본인들만의 기준이 있었겠죠. 뭐 전술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이 감독의 이제 의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점수가 카사스가 높았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이라크 축구협회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라크가 일단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이 한창이기 때문에 너무 단호하게 이라크 협회장이 거절을 해서 무산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도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정혜성 위원장이 직접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비판을 받을 만한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시마치도 그렇고 카사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오란다고 해서 100% 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들이 혹시나 결렬될 만한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혜성 위원장은 뭐 협상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면접만 보는 거니까 위쪽으로 협상을 하라고 이제 목록을 건네줄 때 더 풍부한 목록을 가지고 있었어야 이제 제시마치는 뭐 국내 거주에 부담을 가진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그러면 제시마치는 제외하고 카사스는 이라크 축구협회와 이미 계약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카사스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감독이었잖아요. 카사스도 안 된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감독들을 우리 대표팀 감독에 관심이 있는 감독들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명단을 한 3-4명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어제 이야기한 거 보면 정혜성 위원장이 1순위 제시마치, 2순위 카사스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순위, 4순위 감독을 두지 않았다. 기네슈 감독은 3순위, 4순위에 두었던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상 카드로서 1순위, 2순위 감독에게 우리가 기네슈 감독도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협상 카드로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들이 감독의 목록을 딱 2명만 놓고 심지어 이 2명이 우리만 바라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 2명한테만 100% 집중을 하고 100%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일단 뭐 정혜성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제시마치는 국내 거주 문제, 카사스는 이라크 협회에서 거부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상이 이제 진척이 되지 못했다, 결렬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사실은 정혜성 위원장이 100% 정답도 아니에요. 왜냐면 정혜성 위원장은 협상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혜성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 이것도 참 웃긴 거죠. 마찰이 생긴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대표팀 협상 과정에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혜성 위원장은 뭐 능력이 없든 뭐 있든 열심히 했겠죠, 정혜성 위원장이. 그런데 가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그러면 정혜성 위원장이 만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협상하는 사람들이 정혜성 위원장 대신에 만나러 가든가 제대로 된 협상은 안 하고 결국에는 이런 이제 감독 목록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이 두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상하는 곳에서는 그때부터 협상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제시 마치가 나는 뭐 국내 거주, 연봉은 얼마, 카사스는 나는 이라크 대표팀이 거절해서 못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까지 정혜성 위원장은 면접 보고 축구협회에 협상하는 파트는 또 따로 있고 우리가 감독을 선임할 때 왜 이렇게 이원화를 해서 두 개의 그룹이 감독을 선임을 하느냐, 한쪽은 감독 목록 만들기, 한쪽은 협상하기. 이거는 사실은 이상한 프로세스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 축구협회가 이 전력강화위원회의 이제 권한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축소시키면서 전력강화위원회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르나르 감독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르나르 감독은 왜 취소가 됐냐? 비대면 면접 당시에 대답하는 액션 혹은 뭐 이런 태도 같은 게 우리랑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왔었다. 그래서 이게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KBS 요 인터뷰를 했던 그 기자분의 말에 따르면 뭐 그런 거였죠. 그 르나르가 적혀져 있는 것만 읽으려고 그러고 뭔가 준비가 없는 것처럼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를 비웃는 것 같고 약간 태도에 대한 문제,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았다. 그 면접 과정에서 이 사람이 우리를 좀 무시하는 느낌이 든다, 혹은 이 사람이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점수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그 정혜성 위원장의 이야기가 맞다면 어느 정도 뭐 르나르 감독과의 그런 얘기가 안 될만 했다는 게 좀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뭐 한국 대표팀에 크게 가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우리가 막 굽실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혜성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력강화위원 모두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실제라면 진짜라면 뭐 점수가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런 태도 때문에 비대면 인터뷰에서 르나르의 점수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전력강화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면접에서의 태도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력강화위원들의 얘기도 어쨌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르나르 감독이 우리 대표팀한테는 좋은 매물이다 보니까 최종 후보 5명에 일단은 넣어놨다. 그런데 르나르 측과 대면 면접을 약속을 해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르나르 쪽에서 아프리카를 간다고 했다. 그런데 아프리카까지 갈 수가 없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그러면 면접이 무산된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죠. 아프리카. 왜 아프리카냐면 르나르 감독이 그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한 상대가 그 아프리카 부족의 되게 높으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르나르가 이제 그 아프리카 쪽 분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를 간 것 같아요. 아프리카까지 오라고 했느냐, 아니면 이제 다시 내가 유럽으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했느냐, 이거는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정이 안 맞아서 무산이 됐다. 정혜성 위원장은 우리가 만약에 면접을 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르나르 감독은 이런 이유 때문에 취소가 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혜성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이 진짜라면 이제 르나르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뭐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뭐 난 아프리카 가야 되니까 못 만나, 뭐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내가 아프리카를 좀 갔다 올 테니까 변경해달라,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언제 이게 뭐 일정이 변경된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거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이 르나르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약간의 홀대를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르나르 감독에게 뭐 굽신거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이게 사실이라면 르나르 감독과의 이제 이야기가 안 될만 했다, 그런 생각은 일단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황선홍 감독의 얘기,
황선홍 감독의 내정설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다. 다만 황선홍 감독이 후보가 아니라는 건 아니다. 후보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국내 감독에게도 기회를 줄 때가 됐다고 봤다. 그리고 파리올림픽 본선을 갔다면 기회는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괜히 하는 말이죠. 오해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얘기를 뭐 하는 건 좋은데 저 황선홍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저거는 축구협회가 그렇다면 황선홍 감독을 임시감독으로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후보 안에 있는데 임시감독을 준다는 것 자체가 기회를 먼저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얘기는 황선홍 감독의 내정설에 더 불을 붙이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굳이 또 황선홍 감독의 뭐 후보에는 있었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 감독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었고, 올림픽 본선에 갔다면 기회는 있었을 것 같았고, 이렇게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욕먹는 판이 또 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뭔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욕을 먹냐면,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황선홍 감독한테 왜 임시감독을 줬느냐, 이거는 내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황선홍 감독한테 먼저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마치 인턴처럼. 그리고 올림픽 본선을 갔으면 기회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리하게 황선홍 감독에게 그 기회를 주려다가 올림픽 예선도 망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황선홍 감독이 어쨌든 후보에 있었으니까 임시감독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올림픽 예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감독을 맡겼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악영향을 주면서 올림픽 예선도 망했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이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 올림픽 예선을 집중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또 황선홍 감독은 또 비판받고, 오히려 이런 말들을 보면 황선홍 감독도 이거는 괜히 피해를 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황선홍 감독이 사실 임시감독을 안 맡았다면 올림픽에 더 집중을 해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졌을 거고, 그러면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에 진출하는 순간 어쨌든 대표팀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거고, 국내 감독에게도 기회를 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에 굳이 황선홍 감독을 올림픽 예선이 있는데 임시감독을 또 줬고, 그러면서 올림픽을 망쳤다. 이건 우리 축구협회가 이 올림픽을 구상할 때 아주 잘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황선홍 감독을 생각을 좀 하다가 올림픽까지 망치고 감독 선임도 망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브리핑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국내 감독한테도 기회를 줄 때가 됐다고 본다, 파리올림픽을 본선을 갔으면 기회는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귀내슈, 우리는 귀내슈랑 협상할 생각 없었다, 협상 카드로 가지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사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죠. 르나르 감독 태도가 별로였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계속하면서 감독 선임이 더욱더 이제 약간 꼬여가고 있고, 감독 선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만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정혜성 위원장이 뭔가 인터뷰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제 팬들은 여러 가지 소식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잘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고 나중에 감독을 선임한 다음에, 이제 그 벤투 감독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김판곤 위원장이 벤투 선임될 때 본인이 나와서 다 끝난 다음에 이 감독은 이래서 안 됐고, 어떤 감독은 우리가 국내에서 상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생각이 아예 없다고 했고 그래서 제외가 됐고, 뭐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만나러 갔는데 벤투 감독이 생각도 안 했었는데 사단이 모두 다 벤투 감독과 함께 우리는 어떤 축구를 합니다라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서 뭐 감독을 받았고, 이런 걸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나중에 당연히 이런 뭐 추측 기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런 기사들은 당연히 뭐 팬들이 아무것도 모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알 권리도 당연히 있는 거니까 팬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혹시나 좀 잘못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답답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감독 선임할 때 분위기도 안 좋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도훈 감독도 그냥 임시감독을 했는데 이제 지켜보면서 팬들이 혹시나 김도훈 감독이 못하면 또 비판을 해야지 이러면서 또 엄격하게 막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김도훈 감독한테 괜히 부담만 주게 되고, 김도훈 감독은 사실은 인터뷰도 본인이 했죠. 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김도훈 감독이 이제 이 축구협회에 어느 정도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제 총대를 맨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아무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임시 감독이 김도훈 감독한테도 이제 축구팬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마운 일이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욕먹는 자리니까 김도훈 감독이 어쨌든 본인이 기회도 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자리를 김도훈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정식 감독으로 이어질 수도 없어요. 애초에 지금 이 상황이 정식 감독으로 이어지면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식 감독으로 이어질 수도 없어요. 국내 감독한테도 기회를 줄 때가 됐다 이러면, 이거 김도훈 감독한테 또 주려고 이거 실험하는 거 아니야? 기회 주는 거 아니야? 벌써부터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축구협회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다. 정혜성 위원장이 인터뷰를 좀 최대한 줄이고 감독 선임부터 잘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